오늘이 다카 재갱신 신청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 중 15만 4천 명가량이 갱신 신청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가량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의 거부율이 무려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1차 인터뷰에서 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전의 거부율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연방의회는 2017년 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 30일까지 해당 예산에 따른 재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가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뉴욕 33만 명을 포함한 미 전국의 900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사흘 만에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사상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뉴욕시 학교 내 불법 무기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학교 내 불법 무기 적발 건수는 328건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대비 무려 48%가 증가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재협상까지는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공식 개정 협상 개시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은 다카 갱신 신청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 중 15만 4천 명가량이 갱신 신청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가량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갱신 신청 기간이 짧은 것 등이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드림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점수제 이민 개혁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갱신 신청 마지막 신청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30%가량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 중 15만 4천 명가량이 갱신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온라인 매체 폭스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11만 1,565명만이 갱신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4만 2,005명가량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갱신 신청이 짧아 포기한 경우 또 비싼 갱신 수수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제도 개혁 없이 드림 법안은 없다며 가족이민 폐지를 포함한 점수제 이민 개혁안과의 연계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수제 이민 개혁안인 이른바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안은 가족 초청 이민을 폐지하고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 등의 점수를 부여해 이민을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약혼자 비자인 K1B 비자의 거부율이 무려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1차 인터뷰에서 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전의 거부율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의 거부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비자 심사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약혼자 비자가 거부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비자 통계에 따르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4명 정도가 1차 인터뷰에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추가 서류 요청 사례도 많아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 발급은 이미 지난해부터 발급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2016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발급 자료를 보면 K1 비자 신청자의 37%가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K1 비자 신청자의 98%가 비자 승인을 받아 거부율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동건강보험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2017년 회계년도가 마감이 된 지난 9월 30일까지 해당 예산에 따른 재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가 당장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뉴욕 33만 명을 포함해 미 전역의 900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건강보험 정책의 여파로 내년 오바마 케어 개인 건강보험료가 주에 따라 최고 50%가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각 주별 보험 시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오바마 케어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사흘 만에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사상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해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참사에 대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결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상자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only message I can say is that we're with you 100%. We are, in fact, I invited a lot of them over to the White House. I said, if you're ever in Washington, come on over to the Oval Office. And they're all saying, we want to do it. How do we do it? And believe me, I'll be there for them. But the message that I have is we have a great country and we are there for you.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하루 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총기 규제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that today. We won't talk about that. Not yet. We're looking. I can tell you it's a very sick man. He was a very demented person. KBTV 박세나입니다. 플러싱 체이스뱅크 20대 한인 남성 은행원이 100만 달러 규모의 돈 세탁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4일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소재한 체이스뱅크 지점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가 고객에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으로 교환해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현금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모두 100만 달러가량의 달러를 100달러 현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돈 세탁을 도와준 현금의 일부가 마약 거래와 연관이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김 씨는 최대 4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뉴욕시 학교 내 불법 무기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학교 내 불법 무기 적발 건수는 328건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대비해 무려 48%가 증가한 겁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최근 학교에 총기와 칼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로 불법 무기를 반입하다 압수된 건수는 3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2건보다 무려 48%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브롱스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18세 학생이 2명의 학생을 칼로 찔러 1명이 살해되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속 탐지 검색대를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자 경찰 당국은 무작위로 학교를 선정해 금속 탐지 검색대를 설치, 불법 무기 반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체 공립학교 학생 수의 6%밖에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링컨 센터의 재건축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취소 결정 이유는 시공사 시설 보수 계획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링컨 센터와 뉴욕 필하모닉은 그동안 링컨 센터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전 에버리 피셔홀인 데이빗 게푼홀에 대한 대규모 시설 보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지난 2015년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센터 측은 시공사의 계획이 너무 복잡하다며 돌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모리스에서 엑세스 노선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3일 글래드스톤 브랜치의 긴급 안전 점검으로 인해 모리스에서 엑세스 노선의 열차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트랜짓은 이날 공지에서 중단 기한을 밝히지 않아 언제까지 운행이 중단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긴급 안전 점검을 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레이클랜드와 글래드스톤 등의 열차 승차권 소지자에게 크로스 아너링을 적용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재협상까지는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공식 개정 협상 개시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4일 워싱턴에서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국산업부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하며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부터 분석하자고 했지만 관련 절차의 돌입,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모두 FTA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식 개정 협상 개시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전면 개정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만약 협정이 폐기되면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됩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 관세는 그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일본계 영국 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5일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이시구로를 선정했다며 그는 소설을 통해 세계와 닿아 있다는 우리의 환상 미체 심연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이시구로는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영국의 국립해양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이직하면서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시구로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특유의 문체로 녹여낸 작품으로 주목받으며 현대 영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장엔 선거철을 맞아 많은 정치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어제 제니정 뉴저지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에 이어 쉐일라, 올리버 뉴저지 부주지사 민주당 후보의 정경과 추석잔치를 바라보는 시선,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I think it's a beautiful festival. I first of all like the fact that there are a lot of activities for children.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children from all cultural traditions to be tied into the culture of their ancestors. And I'm loving the fact that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that are reinforcing Korean culture for young people. And even for older people as well, because I know that probably many people who grew up in Korea and they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 festival like this keeps them connected and grounded into their culture and their homeland. You know, Bergen County probably has the fastest growing Southeast Asian population in New Jersey, and it's great that Bergen County works in partnership to support this festival every year. But I think it's a great thing. But one thing that, I've been a member of the state legislature for 13 and a half years. And one of the things that has disturbed me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re is not diversity in governance. So if you look at the departments and the agencies and the various positions and boards, you do not see cultural diversity represented. And so one of the things I am looking forward to in a Murphy Oliver administration is making certain that what we do in government looks like the people of New Jersey. We have to have the voice of everyone involved in our policy making.
So we're going to run a very inclusive government. We're going to run a government that is representative of all of the population segments of our state. New Jersey is the most culturally and ethnically diverse state in the United States, and our government must reflect that. So that is what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Ambassador Murphy as his lieutenant governor. (10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7시경 맨해튼 645 웨스트 50 구가에 위치한 공사장에 한 노동자가 동료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가해자 또한 범행 후 자살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근 해고당했고 희생자는 가해자의 상사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해고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상사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브롱스 지역 사운드뷰의 한 맥도날드 판매 가게 직원이 코케인 판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음식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프랭크 게레로를 음식과 함께 코카인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3개월 동안 메뉴에 없는 작전이라는 이름의 수사를 전개하고 수차례 위장 경찰관을 이 가게로 잠입시켰는데 게레로는 이들 경찰에게도 마약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사관들은 게레로의 집에서 다량의 코케인을 발견했습니다. 게레로의 여자친구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주민들은 맥도날드에서 마약을 팔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첼시 폭탄 테러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아마드 라히미 관련 재판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들은 테러 당시 아파트가 크게 흔들렸으며 주변 건물에 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BI 요원들은 테러에 쓰인 조작이 된 압력솥과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아마드 라히미가 압력솥 폭탄이 담긴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폐쇄 회로 TV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맨해튼 23번가와 7번가 사이에서 발생한 압력솥 폭탄 테러로 시민들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라히미는 첼시 이외에도 뉴저지를 포함한 2곳에 폭탄을 더 설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히미는 경찰과 총격전 후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현재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은 보석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경찰이 행인에게 몰래 접근해 주먹을 날려 기절시킨 기절놀이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로젠버그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인 18살 아르한 드로 말도나도가 한 남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남성의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강한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격을 당한 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말도나도가 도망치자 몇몇의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달려옵니다. 말도나도는 현재 가중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드피노 수사관은 30대인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기절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뉴욕의 한 옷가게에서 피범벅이 된 사슴이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작은 드레스샵을 운영하고 있는 마거릿 카프토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부토는 환기를 위해 가게 문을 조금 열어뒀는데 사슴이 피를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거울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부토는 숲에서 내려온 사슴이 길을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슴은 가게 복도를 휘저으며 매장으로 돌진하거나 진열된 옷을 쓰러뜨리고 철제문에 부딪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습니다. 겁에 질린 손님들은 옷장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날 소동으로 약 150여 벌의 드레스가 망가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사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사슴이 충돌하는 사고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린 사슴은 주 환경부에서 안락사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의 국경 안전 강화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3일 미국 국토안보법을 찬성 18, 반대 12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 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맨해튼 버스터미널 전체 건물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3일 그동안 터미널 1층과 2층 일부에서만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터미널 전체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이며 그 이후부터는 돈을 내야 합니다. 뉴욕시 ATM 수수료가 전국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뱅클레이.com에 따르면 뉴욕의 ATM 평균 수수료는 $5 14센트로 전국의 2위 수준이었습니다. 1위는 $5 19센트인 피츠버그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맨해튼 K타운 사우나 앤 스파 셀시정 사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맨해튼 K타운의 사우나 앤 스파의 오픈 뒷얘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드디어 K타운 사우나 앤 스파가 오픈을 했는데요. 그 오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고 제가 이제 좀 들었습니다. 예. 어떤 점이 특별하게 좀 힘드셨고 그러셨는지요? 저희가 오픈하기까지는 만 3년이 걸렸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곳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한국과 좀 틀려서 한국 문화를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DOB에서 이제 어떤 그 퍼밋 같은 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모두 물건들을 갖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물론 많이 걸렸고,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빌딩에 이제 관련 어떤 그런 그 팔레시 때문에 또 네네. 어려워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저 과연 사우나가 오픈할까? 너무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네. 저 역시도 공사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많이 의심을 했지만 저 혼자 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사실은 네. 저 혼자 힘으로는 네. 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기 힘들었었는데 예.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네. 협조해 주시고 그러셔서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네. 그 한인타운에 K타운이 이제 일어섰습니다. 예, 그러시게요. 네. 뭐 말씀을 주셨지만 실은 굉장히 이 사우나나 이 스파를 갖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터프한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여자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평소에 이쪽 사업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네, 저는 조그만 규모이지만은 스파 관련해 한 30년 근무를 예. 하면서 비즈니스를 한 29년 정도 했어요. 똑같은 비즈니스를.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정말 이 스파라는 그 부분이 어렵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좀 그 모든 분들한테 해피하게 그 갈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고, 저 역시도 맨하탄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한 10년 정도 그 전에 했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쉴 수 있는 공간, 하룻밤이라도 좀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 너무나도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 정말 이 마지막으로 이런 그 스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하는 그 꿈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물론 공사도 저 역시 혼자 했지만 인테리어도 제 이제 구상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잘 왔는데, 글쎄요, 이제 저로서는 그냥 잘 됐는지 그냥 이렇게 마무리는 졌지만 뭐 이제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한번 네네. 그 평가는 해주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잖아요. 맨해튼은 특히 뭐 차를 잠깐 주차해 놓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32가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래서 야, 어떻게 맨하탄에 이제 이렇게 사우나가 들어섰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왜 맨하탄이었나요? 다른 지역도 있었는데. 다른 지역도 있었지만 저는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복잡한 거리지만은 물론 여행객들도 있지만은 주위에서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프러싱이나 뭐 뉴저지나 다 집이 그러시잖아요. 맨하탄에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네. 별로. 근데 그분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잠시라도 이렇게 쉬어서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바람이었어요. 저도 예, 예.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했지만 그래서 맨하탄에는 꼭 우리 스파가 한인 스파라는 그 이 찜질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진즉부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맨하탄에 제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한복판에 이제 코리안 타운이라는 또 상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대로 전해오는 찜질방을 그대로 갖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 맨하탄에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저희가 막 오픈해서 이제 아직 아기지만요. 많은 분들이 좀 오셔주셨으면 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뒤쪽으로 4층에 자리 잡은 이제 그 바데풀이 있어요. 아, 그것은 그룹 그 모임 네네. 파티룸이라고 할까요? 네네. 보통 이제 그 10명, 15명, 20명, 30명까지 이제 오셔서 파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장소는 저희가 이제 그 렌트를 해드리고 네. 그분들이 이제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오셔서 수영복 입고 또 그곳에서 음식도 먹으면서 가족들 아니면 이제 친구들 모임 장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음식들도 이제 그쪽에다 다 옮겨드리고 또 음료수라든가 또 글쎄요 아직은 계획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샴페인 같은 또 그 케이크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이랑 이제 제공해드리면서 그런 그룹 파티 정도로 이제 예. 많이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아직 이제 그 부분은 오픈은 안 돼. 오픈이 안 됐는데 그 네네. 부분은 아마 이달 말일쯤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개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큰 성공 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